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2025년 주택과 부동산의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청약제도, 또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해당되는데요. 특히나 청약제도,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라 가장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 신생아, 신혼부부 우선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18%에서 23%로, 또 이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은 20%에서 35%로 대폭 상향 조정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투자 전략들 저희와 함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죠.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다양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그널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고요. 오늘 방송을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SG홀딩스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폭 개편이 되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들이 굉장히 깊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고민들이 굉장히 또 오늘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준비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빠른 시간, 짧지만 핵심만 가지고 한번 그 시청자분들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만 쏙쏙 바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민은 어떤 것들 들어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양 2동 현대 2차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매도 후에 자양 하늘채 베르 아파트 25평 매수가 나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재 보유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대표님?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시간에 이튼타워 리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자양현대 2차 아파트입니다. 지금 자양역 뚝섬유원 지역에서 한 450m 떨어져 있고요. 한계동의 최고 19층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한계동이고요. 235세대고요. 1995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31년차 아파트.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속해 있고 용적률 312%의 건폐율 25%의 그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0평
이때 현재 아파트가 현재 대지 지분이 약 9.4평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30평의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 가격 11억 7,350만 원, 7억 350만 원. 지금 요 금액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개월 평균이고요. 현재 지금 최근에 2024년도 12월 26일 날 거래된 4층, 201동 4층이 11억 7,700만 원에 거래된 내용이 현재 나와 있고, 정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5,300, 마이너스 7% 정도의 하향된 금액대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지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물 최저가가 저층이 한 12억 원 선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3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은 전체적으로 액면에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봤을 때 직접적인 호재는 낮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이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근 자양동에,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론하신 이 지금 현대 2차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근에 있는 자양 하늘채 베르 아파트가 어떻겠냐라고 하는 아파트 하늘채 베르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하늘채 베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호선 9위역에서 약 한 500m, 55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개동 최고 19층 165세대 지금 지어진 지가 2023년도 2월 달에 준공돼서 연차수로는 3년차 지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19평과 24평, 25평대 아파트 현재 두 개의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24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안 나와 있고요. 19평대 전용 면적 46제곱미터가 최근 실거래가가 2024년 8월 달에 거래된 9억 6천만 원 14층이 거래됐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 연차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역대 최고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19평 현재 매물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9억 3천만 원, 동일하게 한 12층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의 매물의 어떤 현황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무조건 뭐 신축이 좋은 것만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구축 아파트의 어떤 직접적인 호재의 사업성이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계속 보유하시는 게 옳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신축 아파트 인근에 있는 자양 하늘채 베르로 특히 19평이 아니라 25평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 호가가 12억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금액이에요. 구축을 매도하고 신축으로 옮겨서 좀 다운사이징해서 가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신축 아파트의 어떤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선은 거주하고 계신 곳이 30년 된 구축 아파트죠. 하지만 이 직접적인 호재가 적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차 신축 아파트로의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신데요. 가격은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 후에 조금 더 편리함을 누려보시는 건 어떨지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민 만나봤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고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남구 수서동 까치마을 20평형 전망이 궁금합니다. 저는 78세로 이 아파트를 분양 시점에 매수해서 7년 동안 거주하고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현재 전세를 주고 건강상 문제로 동생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끝나는 내년에 팔아서 자식들을 도와주는 게 나을지, 좀 더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게 나을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차익 실현이 더 가능할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우리 이 지금 시청자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지금 상담 내용을 한 두세 번 정도를 지금 문의를 하셨어요. 올해만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지금 몸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하나 갖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현재 지금 동생네분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만은 내년쯤 팔아가지고 갱신되는, 전세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인, 그 만기 시점인 내년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서 자제분들 좀 도와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의 요지로 좀 이해가 됐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르신의 재산을 모아놓고 이제 자제분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증여를 하거나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상속까지 가는 상황을 제가 겪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굉장히 많은 큰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미래 가치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끝머리에 제 주관적인 내용까지 한번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수서동 까치마을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할 때마다 그 수서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시서역 인근에 있는 신동 아파트와 또 이 까치마을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라고 하는 아파트 중에 항상 거론됐던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를 현재 지금 7년 거주했고 분양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자, 전세 만기가 끝난 내년에 팔아서 자제분들을 도와줄까 아니면 좀 더 가져갈까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는 대로 3호선 1원역에서 역세권 한 300m 떨어져 있는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7개 동 최고 15층 1,403세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1993년도 9월 달에 준공돼서 33년차 아파트. 현재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08%의 건폐율은 21%, 지금 보신 대로 새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땅을 깔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21평, 지금 17평, 14평, 21평대 아파트 중에 지금 21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거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21평의 대지 지분은 9.26평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에 있어서 평당 5,1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개별 공시지가가 책정이 됐고요. 2024년도 주택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101동의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7억 6,200만 원 정도의 21평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1평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가가 13억 9천만 원. 13억 21평으로 가죠. 최근 실거래가가 25년도 1월 13일 날 11층이 13억 9천만 원의 실거래가 형성돼 있고, 지금 보시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800, 마이너스 6.6% 정도의 가격 수준의 실거래가가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실거래가의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저층 같은 경우에 매물 최저가로 나와 있는 금액이 13억 3천 정도에 형성돼 있는 가격적인 특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지금 수서 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준공연수가 33년 연다 보니까 현재 지금 리모델링 그리고 재건축에 각각 추진위원회가 지금 각각 활동 중에 있으며 현재 지금 재건축,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 학군, 정비사업 등 기대감이 높은 미래가치가 우수한 단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래가치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어떤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매도하시는 게 좀 더 자산의 어떤 가치적인 이득분을 좀 더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면서,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얘기고요. 주관적인 부분에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 최근에 제 개인적인 상황이지만 많은 재산을 모아놓으시고 가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마음이 가시는 자제분들은 이 부동산보다 자식분들에 대한 어떤 애정과 애착이 더 강하시다고 하게 되면 제 시청자분께서 마음이 가시는 부분으로 매도까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여생에 있어서의 어떤 충분한 금액도 확보시켜 놓는 게 어떤 시청자분의 어떤 부동산과 개인적인 행복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과 함께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우선 33년 차 구축 아파트죠.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재건축 초기 시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입지도 좋고 학군도 좋고 또 정비 사업도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다상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방향이 좀 정해진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가치 상승률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민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 어떤 것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면요. 네, 문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지역의 아파트 생애 최초로 매수 고민 중입니다. 현재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단지는 평촌 신도시에 위치한 무궁화 효성 한약 32평, 또 향촌 현대 5차 23평, 향촌 롯데 23평을 최대 8억 원을 기준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산 삼성 레미안과 인덕원 센트럴 자이도 생각을 해봤는데 맞벌이랑 아이가 초중학교를 가야 해서 학원과 근처 구축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올해 상반기 매수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매수 전에 좀 비교 분석 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매물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아이 이제 학군지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마지막 질문에서 올 상반기에 매수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생애 최초고 제가 볼 때는 신혼부부의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제 올 7월 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제도가 또 강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거예요. 매입을 하시는 매입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자금 현황에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금액대가 뭐 반등돼 가지고 우상향으로 치고 올라갈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렴한 가격대에 또 나라에서 제도 정책에 의한 어떤 지원이 가능할 때 실수요 구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동안구 아파트 평촌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 3개를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자, 범계역에서 일정 거리 한 도보권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이고요. 지금 보신 대로 무궁화 효성 한양 아파트, 그리고 위쪽에 현대 5차 향촌 롯데 3단지까지 세 단지를 비교하고 계시고 특이한 거는 지금 무궁화 효성만 32평이고 향촌 롯데와 향촌 현대 같은 경우에는 23평대 아파트 8억 선에서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라인 같은 경우에 경기도권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형성되어 있는 평촌 신도시 내의 학원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선 기준점이고 역사와 평촌 신도시에서 어떤 것들이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들을 한 군 하나하나씩 비교하기보다는 좀 도표와 나열화 시켜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 도표를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새 아파트를 보기 전에 최근 2024년도 12월 달인가요? 11월 27일 날 노특법 일기 신도시법에 의해서 선도지구, 특히 평촌 신도시 내의 세 개의 구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먼저 볼까요? 자, 구역번호 A17, A19, A18번이 현재 지금 17, 18, 19번이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개의 단지의 아파트는 무궁화 효성이 여기 있고요. 지금 보신 대로 현대 5차가 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향촌 롯데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신청을 했지만은 무궁화 효성과 현대 5차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고요. 지금 향촌 롯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으로 현재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 라인으로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요 위치에 월판선
월판선 농수산물역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A17블럭 단지명 꿈마을 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아파트 1750세대 50호, A19 같은 경우에는 샘마을 임강 우방 쌍용 대우 한양 2334호, 그리고 A18 같은 경우에는 꿈마을 우성 건영 5차 동야 그리고 건영 3차가 1376호, 전체 5460호가 이 노특법에 의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특징과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새 아파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새 아파트를 비교를 할 텐데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촌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시는 대로 지금 무궁화 효성 한양이 32평, 그리고 향촌 현대가 23평, 그리고 향촌 롯데가 23평의 아파트, 새 아파트. 고로 봤을 때 8억 선에서 금액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새 아파트 모두 범계역에서 900m, 792m, 781m, 한 700m 남짓거리에 위치해 있는 거리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보시는 대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800세대, 780세대, 530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거의 다 30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향후 지금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나름대로의 어떤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지지분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효성 한양이 32평대가 13.99평, 그리고 향촌 현대 5차가 10.52평, 그리고 향촌 롯데가 10.28평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본 아파트들이 깔고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2024년도 개별 공시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 효성이 1,500만 원대, 그리고 향촌 현대와 향촌 롯데가 1,400만 원대 동일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들의 2024년도 주택 공시 가격 노얄동 노얄층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금액대는 향촌 롯데가 4억 9,6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 무궁화 효성 같은 경우에는 17층이 7억 7천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9,500만 원, 마이너스 20% 정도 다운되어 있는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실거래가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향촌 현대 5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3층이 8억 2,300만 원의 실거래가가 완성이 되어 있고,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700만 원, 약 7.7% 하향된 금액대의 실거래가 형성돼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촌 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대로 7층이 7억 8천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8천, 마이너스 18.8%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가격대의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향촌 롯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있고, 바로 앞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군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학원가가 있고요. 향촌 현대 5차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리모델링으로 갔다 안 갔다는 말씀드렸었지만 리모델링 쪽에 좀 많이 기울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보시는 대로 앞쪽에 지금 향촌 롯데와 비슷하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의 힐을 끼고 있고, 예전에 지금 선도지구 지역에서 신청을 했을 때 A14구역으로 재건축에 대한 선도지구 신청을 했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궁화 효성 한양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A19역으로 선도지구를 신청을 했었고요. 향후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쪽에 좀 가까운 방향성을 지금 띠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은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32평이면서도 금액대가 23평대와 같거나 했던 특징을 봤을 때는 이 지금 평촌 신도시의 새 아파트의 특징은 뭐냐면 학군입니다. 학군가고요. 이 신기준 같은 경우에 지금 무궁화 효성 한양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중학교가 있지만 지금 경수대로를 건너서 배정이 되는 곳이 신기중으로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중학교의 어떤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본 아파트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금액대가 좀 낮게 평가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비 사업이 진행될 곳이고, 향후 미래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무궁화 효성 한양 쪽에 어떤 자녀의 중학교 이상의 어떤 그 학군까지도 고려를 안 하신다고 하게 되면 향후 그냥 물건에 있어서의 어떤 향후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의 가치는 무궁화 효성 한양 쪽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물건 비교해 주셨는데요. 우선 무궁화 효성 한양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자녀분의 중학교 학군지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대가 낮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고요. 또 향후 정비 사업 진행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들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고민들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열어보시죠. 네, 문자 상담 드립니다. 일산 킨텍스 원시티 36평 주상복합 아파트 전망과 매도 시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이 앞으로의 향후 전망 그리고 매도 시기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산 킨텍스 시티 M1블럭, M2블럭, M3블럭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GTX A 킨텍스역이 지난 2024년도 12월 28일 날 개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까지 16분에 도착을 합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쪽으로 3호선 타고 쭉 와가지고 위쪽에 있는 그 3호선 역에 내려 한 1.4km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릴 그 시간 소요 시간이 16분으로 단축이 되어 있는 어떤 교통혁명, 혁신의 어떤 수혜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M1블럭 같은 경우에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297세대, M2블럭 같은 경우에는 959세대, M3 같은 경우에는 782세대로서 총 2000세대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자, 1919년도 8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연차수로 7년차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2000세대가 전체가 넘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금 M3블럭의 지금 내용을 좀 보고 있겠고요. 자, 지금 일반 상업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359%, 건폐율 22%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6평대의 아파트를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금 M3블럭 같은 경우에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보시는 대로 13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22층이 2025년도 1월 15일 날 13억 원에 거래가 돼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3억 5천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퍼센테이지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20%, 21%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서울역까지 개통이 됐고요. 추후 2, 3년 내에 삼성역 그리고 3년 이후에는 완전 개통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GTX A 노선의 어떤 공정을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매도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GTX A 노선이 서울역을 지나 아래쪽에 있는 삼성역 그리고 전 구간이 개통되는 시점 한 2, 3년 뒤에 3년 뒤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의 어떤 금액보다도 좀 더 유리한 금액대에서 매도의 전략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한번 챙겨봤습니다. 우선 GTX-A 개통 등으로 교통 개발에 대한 이런 수혜를 보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GTX-A가 삼성역이라던가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 더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고요. 따라서 현 시점 매도보다는 3년 뒤에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입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도 고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관악구 신림동 신림동부아파트 25평과 마포구 망원동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의 아파트 실입주하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 향후에도 좋을까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마포구 아파트로 좀 갈아타기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두 물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관악구 신림, 관악구 아파트와 네. 마포구 아파트를 비교하고 계세요. 네. 자, 마포구의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요. 거의 나홀로나 두개동 작은 세대수의 단지들이 많은 곳이고, 자, 신림동 관악구 같은 경우에 지금 동부 아파트를 제가 펼쳐놨는데, 자, 2호선 신림선, 그리고 신림역이죠. 2호선 신림역, 그리고 신림역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래쪽에 있는 서원역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제가 글씨로 빨간색으로 원을 그려놨던 지역이 동부 아파트 남쪽으로 지정되어 있는 신통기획구역 선정구역 신림동 419번지 일대와, 그리고 아래쪽에 신림 5구역 신통기획안이 수립된 신림 5구역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향후의 동부 아파트의 어떤 주변의 어떤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 도정비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저 12층, 최고 19층 아파트입니다. 4개동 592세대고요. 33년차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용적률 302%에 건폐율 24%. 일단 용적률에 있어서 어떤 도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약간 좀 의문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21평, 26평, 29평 여러 평형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25평, 26평대의 평형대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대지 지분이 약 8.48평. 용적률은 300%가 넘고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자, 2024년 개별 공시지가가 1000평당 193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2024년도 주택 공시 가격이 102동의 로얄층 기준으로 약 3억 9,900만 원, 4억이 조금 안 돼요. 주택 공시 가격이 매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26평의 최근 실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1월 7일 날 10층이 7억 8천만 원, 7억 8,500만 원에 거래된 금액대가 확인되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900만 원, 마이너스 8% 금액대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고, 아래쪽에 대규모의 정비사업지가 형성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본 아파트 자체적인 어떤 직접적인 호재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다음 마포구 망원동 쪽에 7, 8억대,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를 찝지 않고 한 7, 8억대의 망원동 쪽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주셨고요. 자, 망원동 지역의 위쪽에 망원역이고 아래쪽에 지금 한강변 쪽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현진에버빌, 대주파크빌, 위쪽에 대림이차 등등 했을 때 세대수가 100세대 에서 남짓, 많아봤자 200세대의 적은 세대수로 구성되어 있는 망원동 일대의 아파트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금 단지를 다 없애고요. 봤을 때 일전에도 제가 한번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2024년도에 망원동 456번지 일대의 모아타운에 대한 계획이 성립이 됐죠. 자, 한강변이고요. 이 일대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단지에 7, 8억대의 금액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신림 동부보다는 훨씬 더 향후 가치적인 측면, 미래 가치적인 측면이 좀 높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관악구와 지금 마포구 아파트. 자, 2024년도 4월 달에 나왔을 거예요. 4월 19일 날 나와 있는 건데 2024년 45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서
통합심의가 통과됐다. 총 모아주택 8개소가 추진되면서 1,512세대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전 사이트에서 봤듯이 지금 표시가 요 내용이 지금 한강 망원 한강공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모아주택 1, 2, 3, 4, 5, 6, 7, 8, 9, 8까지 모아주택 8개 곳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진행된 지역들을 좀 제가 볼 때 시청자분께서 좀 더 관심 있게 어느 주택 부지가 좀 더 전망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또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발품을 파셔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 지금 구역 내에서 나홀로 아파트든 단지형 아파트든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지금 정비 전 조감도 같은 경우 위성사진에 지금 표시된 내용이 향후 정비 후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1,500세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한강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또한 망원도 마포구의 아파트의 어떤 가격대가 형성이 금액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두 지역의 아파트들을 비교했을 때는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마포구 망원동 지역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물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신 신림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적적인 호재는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셨고요. 반면에 망원동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모아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정비 사업 이후에 좀 더 미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고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들일까요? 안녕하세요. 경기 시흥시 목감동 다세대 주택 보유 중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흥시 목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보유하고 계시고요. 적정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매도 시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자, 본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 시흥 목감지구 북측에 있는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에 대한 위치를 특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2026년도 12월 달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목감역이 약 420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라의 지리적 입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지금 제가 표시하는 위치가 우덕빌라입니다. 이렇게. 자, 봤을 때 지금 위쪽은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목감 1구역이고요. 목감 1구역이고 우덕빌라가 속해 있는 재개발 목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3월 달에 조합 슬립 인가가 승인됐습니다. 승인돼서 총 960세대 최고 35층 규모로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빌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개별적인 특징을 봤을 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1991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30년이 넘었죠. 지금 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의 건물들이 모두 30년이 넘은 건물들의 특징을 지금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상가동 포함해서 총 7개 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고 3층 이하의 저층 연립주택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9개 필지가 약 한 510평, 총 510평 정도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가 30년 이상 됐고 평균 대지 지분이 한 10평 정도, 평균 대지 지분이 세대마다 한 10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 우덕빌라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호재가 있는 빌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정 비례율, 전반적으로 대지 지분이나 추정 비례율을 봤을 때는 물건 특징에 따라서 추정 분담금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개별적인 물건의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주변의 일반 분양가, 일반 분양물에 따른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 책정을 위한 주변 시세가 현 시세가 평당 한 2,300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추정 분담금에 어떤 상쇄시키는 내용이 되는데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안산선의 묵감역의 교통 호재까지 있는 빌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위 내용들, 결론적인 내용들을 1번부터 4번까지 고려했을 때 매도 시점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 당시 이후부의 매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 일단 넘어서고 나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도의 어떤 금액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우선은 교통 호재 등 직접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대지 지분, 이 추정 분담금의 부담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좀 매도 시점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전략들 챙겨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고민들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고민 만나보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더 챔버 오피스텔 소유 및 투자 가치 있을까요? 라고 고민들 보내주셨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투자할지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이 또 중요하겠죠. 투자 가치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자, 더 챔버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초역세권 화곡역에서 직통으로 연결되는, 네. 본 건물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5호선의 화곡역이 있고요. 향후 지금 원종 홍대선 화곡역이 더블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더블역세권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입지를 보이고 있다. 한계동 최고 13층 154세대의 2024년도 11월 달 몇 개월 안 됐죠. 준공된지 몇 개월 안 되어 있는 일반 상업지 내역 위에 있는 오피스텔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평형대를 봤을 때 29평.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분양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분양 정보에 있어서 뭐 예전 분양 정보를 보면 되겠지만은 지금 공급 세대와 분양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지금 자료 정보가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29평부터 49평대까지 29평부터 49평대까지 공급 면적이 나와 있고 전체적인 전용률 같은 경우에는 46%.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공급 면적 대비해서 46%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 평형대가 나와 있긴 하네요. 29평대부터 49평대까지 계약 면적과 전용 면적이 틀리죠. 계약 면적 대비해서 전용 면적은 46% 정도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지금 분양가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객관적인 추론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액대가 뭐 정확한 금액대는 아니지만은 그 근저리에서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전용 면적 5구제곱미터가 지금 38평대형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봤을 때 매매 가격이 한 11억대. 분양 가격이 지금 5구제곱미터가 11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윗단계 지금 전용 면적이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4억 9천부터 15억대까지 봤을 때 지금 76제곱미터, 전용면적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15억 선에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당시에 좀 고분양가로 인해서 좀 잡음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완판이 안 된 상태에서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할인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 이 지금 오피스텔을
매수를 해서 가져가게 되면 투자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요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인근 위쪽에 지금 더 챔버 쪽 위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역사 주변으로 지금 더 챔버 오피스텔과 동일한 비슷한 유사한 오피스텔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청자분들이 비교할 수 있는 위쪽에 지금 우장산 거리에서 화곡역에서 거리가 좀 있지만 우장산숲 아이파크 아파트 2022년도에 지금 준공이 완료된 아이파크의 지금 금액대를 조금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자, 24평. 현재 지금 24평의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가 11억 3,500만 원. 그리고 지금 7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2억 선에 거래된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화곡역 직통 초역세권이고요. 지금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자, 더블 역세권의 교통 호재가 있고요. 그렇지만은 지역 대비 높은 진입 분양가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시청자분들 고민하실 거는 뭐냐면 진입 가격을 얼마만큼 다운된 금액에서 들어가냐가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높은 분양가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매수는 반대. 그렇지만은 지금 우장산 숲 아이파크보다 좀 현저하게 가격대가 낮은 금액대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매수를 한번 신중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당시에 한 15억 원 정도 고분양이 좀 있었던 오피스텔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할인 분양을 좀 진행 중이라서 시청자분께서 고민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더블 역세권의 초역세권, 여기에 신축이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진입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매수는 권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비교 대상을 좀 살펴봤을 때 우장산 아이파크를 좀 비교 대상으로 잡고 가격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전략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고민 확인해 보면요. 안녕하세요. 문자 상담 드립니다. 마포구 신정동 서강 GS 아파트 34평 세입자입니다. 실거주 구매로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신정동에 위치한 서강 GS 아파트 세입자로 있으신데 실거주를 좀 용도로 구매를 할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향후 이 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마포구 신정동입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이 마포구 신정동. 네. 자, 광흥창역에서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권으로 약 38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바로 앞쪽에 한강변 그리고 밤섬 여의도를 남쪽으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6개 동 최고 23층 538세대 27년차 아파트. 지금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용적률이 359%, 건폐율이 22%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34평대 대지 지분이 현재 지금 한 8.95평에서 9.01평 정도의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요. 34평 최근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지금 2024년도 12월 9일 날 6층이 12억 3천만 원에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2억 2천 정도가 낮은 금액대의 실거래가가 됐다. 자, 주변 시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한강 밤섬 자이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488세대 34평의 금액대가 16억 원에서 한 17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 지금 서강 자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호재의 리모델링의 어떤 호재도 있고요. 저 감접적인 어떤 교통 호재, 서부선의 교통 호재까지, 그리고 한강변 역세권 입지에다가 인근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현재 지금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시지만은 매수 고민,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열어봤습니다. 지금 세입하고 계시는 서강 자이 아파트 리모델링 이야기도 있고 또 서부성 교통 호재라던가 한강 변임에도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주변 한강 밤섬 자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도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어떨까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고민 확인해 보면요. 안녕하세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107동 25층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고민들 남겨주셨습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매수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올림픽 파크포레온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있죠. 1단지부터 4단지까지 4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29층에 지금 10월 달에 한번 올라가 봤었고요. 지금 1단지 107동에 25층에 대한 전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107동 같은 경우에는 구성되어 있는 평형대가 34평, 43평, 25평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지금 34평 분양가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가장 많은 34평 분양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억 정도의 분양이 됐죠. 현재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최근 실거래가가 24억 정도의 최근 실거래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24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지금 최고 26층 비슷한 층대의 지금 금액대 입주권이 1월 4일 날 24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어 있는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85개 동 전반적으로 지금 최고 35층 12,000세대의 대단지고요. 2024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가지고 현재 입주 중에 있죠. 자, 5호선 둔촌주공역 그리고 9호선 둔촌 오륜역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최대 신축단지입니다. 자, 분양 이후 분양가를 가지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노열층으로서 107동 노열층으로서 보유 전망은 밝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겠습니다. 네, 고민 만나봤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국내 최대 신축 단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이후에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해 왔는데 향후에도 이런 가격 상승 우상향할 것으로 좀 전망을 주셨습니다. 매수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전략 챙겨드리겠고요. 마지막 고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고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양천구 신전동 우성 2차 보유 중입니다. 리모델링 진행 중인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리모델링 아파트인데요. 보유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아니면 매도 시점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자, 여기는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아까 전에 네. 마포구 신정동이었죠. 신정동이 네. 위아래 다 있어요. 자, 양천구 신정동 바로 이쪽 일대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동 재건축이죠.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5만 3천 가구 세대로 변모하면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모하는 위쪽에 지금 본아파트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자, 2024년도 11단지까지 안전진단이 통과했고요. 현재 지금 14단지까지 모두 정밀 안전진단이 모두 다 통과한 상태고요. 자, 6단지 같은 경우는 49층 재건축 확정됐고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35층에서 60층으로 층수가 상향 추진됐습니다. 자, 1단지부터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종상향에 대한 논란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지금 본 아파트가 위쪽에 있는 신시가지 1단지부터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재건축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목동 2차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 양천구청역에서 한 500m 떨어져 있고요. 12개 동 최고 18층 1140세대 26년차 아파트로서 용적률 296%, 건폐율 25%로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평형대를 본다면 32평과 42평대 아파트가 있겠고요. 32평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이 10.21평, 42평 같은 경우에는 13.61평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지 지분에 있어서도 리모델링에 있어서 어떤 사업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적정한 대지분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자, 2024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1,969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 32평의 최근 실거래가가 보시는 대로
9억 3,500만 원,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8,500만 원의 형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4년도 12월 26일 날 목동 2차 우성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발표가 이루어졌죠.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원안이 가결되었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의 속도가 사업에 있어서의 탄력을 받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 주변의 도정비 사업들 그리고 향후 지역에 있어서의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지속적인 보유가 답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고민까지 만나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 챙겨주셨는데요. 우선 목동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의 메카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유를 좀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고민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고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으로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이렇게 생생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죠.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부동산 전문가가 생생하게 고민들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고민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고요. 또 저희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